2024년 11월 19일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16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최대 규모 투자, 한국 기업의 쾌거라고 말이죠. 댓글창에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역시 현대차. 자랑스럽다. 한국 경제 희망이다. 정치인들도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상을 높였다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16조 원이 미국으로 간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울산 현대차 공장 52세 용접공 김철수 씨는 30년간 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한 달 월급은 500만 원. 그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현대차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작년부터 야간 작업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생산량이 감소했거든요. 올해 들어서는 주 4일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잔업이 사라졌습니다. 월급은 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나? 김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현대차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2023년 영업이익 15조 원,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울산 공장은 한산해진 걸까요?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답은 미국입니다. 16조 원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한국 본사도 좋은 거 아니야? 수출이 늘어나니까 한국 경제에도 도움되는 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미국 공장이 가동되면 한국 공장은 줄어듭니다. 생산직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이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 부지 면적 300만 평방미터입니다. 여의도 면적이 290만 평방미터니까 여의도보다 큽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30만 대입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이죠. 2025년 하반기부터 가동됩니다. 고용 인원은 8,1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8,100명은 모두 미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아닙니다. 미국 조지아주 주민들이 채용되는 겁니다. 월급은 얼마일까요? 시간당 25달러에서 30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연봉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 생산직보다 높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미국 정부가 현대차에 보조금을 줍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때문이죠. 전기차 한 대당 7,500달러,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게다가 조지아주 정부도 세금 감면을 해줍니다. 10년간 법인세 면제입니다. 토지도 싸게 제공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만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울산, 아산, 전주 공장은요? 답은 명확합니다. 축소됩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울산 공장 생산량을 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연간 70만 대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에는 60만 대로 줄었습니다. 10만 대 감소입니다. 아산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65만 대에서 2023년 55만 대로 줄었습니다. 10만 대 감소했죠. 전주 공장은 더 심각합니다. 2020년 30만 대에서 2023년 20만 대로 줄었습니다. 3분의 1이 증발했습니다. 생산량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현대차 국내 생산직 인원을 보겠습니다. 2020년 5만 2천 명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4만 7천 명입니다.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5만 명 가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직은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연령을 보십시오. 52세입니다. 10년 후면요? 대부분 은퇴합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이 없습니다. 2023년 현대차 생산직 신규 채용 인원 800명입니다. 은퇴 인원은 2,500명입니다. 1,700명이 순 감소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2030년에는 국내 생산직이 3만 명 이하로 줄어듭니다. 2035년에는 2만 명 정도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공장은요? 8,100명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획이 더 있습니다. 2030년까지 두 번째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액 5조 원 추가입니다. 두 번째 공장 규모는 첫 번째와 비슷합니다. 연간 생산 능력 30만 대, 고용 인원 8,000명입니다. 그러면 미국에만 16,000명이 일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현대차가 미국에만 공장을 짓는 게 아닙니다. 체코에도 짓고 있습니다. 투자액 2조 3천억 원, 고용 인원 3,000명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짓습니다. 투자액 1조 5천억 원,
고용 인원 4,000명입니다. 터키에도 증설합니다. 5천억 원 투자, 2,000명 추가 고용입니다.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 공장 고용 인원이 3만 명을 넘습니다. 한국보다 많아지는 겁니다. 이미 역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현대차는 한국에서 만들지 않고 해외에서 만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게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건비입니다. 한국 생산직 평균 연봉은 7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미국은요?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규직입니다. 노조가 있습니다. 해고가 어렵습니다. 미국은요, 비정규직도 많고 노조도 약하고 해고도 쉽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전기차 한 대당 1,000만 원이죠. 한국 정부는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오히려 규제만 늘립니다. 둘째, 관세입니다.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면요, 관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 한 대당 250만 원 정도입니다. 셋째, 물류비입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배로 보내려면 한 달 걸립니다. 비용도 대당 100만 원입니다. 미국에서 만들면요, 즉시 배송입니다. 비용도 10만 원입니다. 이 모든 걸 계산하면요, 미국에서 만드는 게 대당 400만 원 저렴합니다. 연간 30만 대를 생산하면요, 1조 2천억 원을 절약합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의 목표니까요. 주주들도 환영합니다. 주가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 생산직 노동자들은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숫자일 뿐입니다. 비용 항목일 뿐이죠. 울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2세 용접공 김철수 씨 얘기입니다. 그에게는 28살 아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나도 현대차 들어갈까? 김철수 씨는 답했습니다. 글쎄다. 요즘은 뽑지도 않더라.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대차 생산직 채용 공고를 보십시오. 1년에 몇 번 나올까요? 두세 번입니다. 인원은요, 100명에서 200명입니다. 그나마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100대 1을 넘습니다. 지원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뽑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900명은요, 다른 곳을 찾아야 합니다. 중소부품업체,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가야 합니다. 월급은요? 절반입니다. 300만 원 정도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중소부품업체도 해외로 따라갑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부품업체도 미국으로 갑니다. 한국에 남을 이유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만도, HL 만도 같은 부품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투자액만 합쳐도 5조 원이 넘습니다. 이들 회사도 미국에서 미국인을 고용합니다.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국 부품 공장도 축소됩니다.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울산, 창원, 아산 같은 제조업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화됩니다.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상권이 죽습니다. 집값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울산 아파트 가격을 보십시오. 2020년 평균 4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질까요?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직원들이 은퇴하면서 아파트를 팝니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규 입사자가 없으니까요. 상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울산 삼산동, 현대차 직원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2020년에는 식당이 300개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200개로 줄었습니다. 옷가게, 헬스장,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쓸 사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울산시 세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조 원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1조 8천억 원입니다. 2천억 원 줄었습니다. 세수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공공서비스도 줄어듭니다. 도서관, 체육관, 복지관 예산이 삭감됩니다. 도시 전체가 쇠퇴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 유출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기술도 함께 갑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기술, 수소연료전지 기술, 이 모든 게 미국으로 이전됩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이 미국에서 상용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 20년 후에는 미국이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은 기술 우위를 잃습니다. 경쟁력도 사라집니다. 실제로 역사가 증명합니다. 일본이 그랬습니다. 1990년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이 그랬죠. 처음에는 생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연구개발도 미국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미국 법인이 일본 본사보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결과는요. 일본 국내 공장이 축소됐습니다. 일본 생산직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일본 자동차 산업은 예전만 못합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미국 공장이 성공하면 더 많은 투자가 미국으로 갑니다. 한국 공장은 점점 줄어듭니다. 20년 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 본사는 한국에 있지만 실제 생산과 연구는 미국에서 하게 됩니다. 한국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때가 되면 생산직 일자리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지금 50대인 사람들은 은퇴했고 신규 채용은 없습니다. 공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울산, 아산, 전주 같은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디트로이트처럼 됩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한때 자동차 도시였습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있었죠. 하지만 1970년대부터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아시아로 떠났습니다. 디트로이트는 공동화됐습니다. 2013년 디트로이트시는 파산했습니다. 부채가 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6조 원이었습니다.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디트로이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폐허입니다. 빈집이 7만 채가 넘습니다. 범죄율은 미국 최고입니다.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울산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20년 후, 30년 후에 말이죠. 지금 인구 110만 명인 울산이 50만 명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안타깝게도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생산직 일자리를 원한다면 해외로 가야 합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로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언어, 문화, 비자 문제가 있으니까요. 한국에 남고 싶다면 다른 업종을 찾아야 합니다. 서비스업, 자영업, 프리랜서로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결국 가장 확실한 건 이겁니다. 자녀에게는 제조업 생산직을 권하지 마십시오. 미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을 찾게 하십시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같은 기술직을 권하십시오. 그나마 미래가 있습니다. 자동화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십시오. 정부 차원에서는요. 솔직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기업 편입니다.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보조금을 줍니다. 노동자 보호? 그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경제 성장이 우선입니다. 기업 이익이 우선입니다. 일자리는 나중입니다. 노조는요? 힘이 없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아무리 강해도 경영진 결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투자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개인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직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대가 마지막 황금기입니다. 지금 50대 생산직 노동자들이 은퇴하면 그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16조 원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돈으로 미국인 16,000명이 일자리를 얻습니다. 한국인 16,000명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언론은 현대차 쾌거라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한국 생산직의 종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숨겨진 현실을 봤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를 준비시키십시오. 제조업 생산직이 아닌 다른 길을 찾으십시오. 현실은 냉정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쫓습니다. 정부는 성장을 쫓습니다. 노동자는 혼자 남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16조 원. 그 돈이 암시하는 건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생산직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생존은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